옆방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모양, 요런 모양이 사실은 기본적인 단풍 나무의 잎하고 맞아 들어가요. 대체로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인데 지금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각각의 모양들을 좀 보고 계신데, 일단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만 먼저 중심으로 생각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이 예리한 부분들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쫙 펼쳐지는데, 그것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또 밑으로도 펼쳐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그 갈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5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고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둘, 셋, 넷, 5개, 6, 7개, 7개 정도까지도 더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이 단풍나무들의 가장 이제 특징들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그 틈이 어디까지인지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에 이 거칠거칠한 이 굴곡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이건 제가 지금 매끈하게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거칠거칠한 그런 표현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나면 되는데, 지금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특징적인 차이라고 본다면은 그 앞에 거에 비해서, 그렇죠? 앞에 것들에 비해서 뒤에 것들은 조금 이 가운데 파고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거의 그 잎맥 가까이까지 파가지고 잎들이 다 하나하나 쪼개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옆에 있는 단풍 잎은 또 완전히 또 달라요. 이건 너무 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둥그런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는 중간 정도, 그렇죠? 중간보다는 좀 한 3분의 2 정도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끝에 가까이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그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 느낌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단풍나무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색깔도 뭐 어떤 잎들은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잎들은 붉은색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붉은색, 그리고 각각의 뭐 연두빛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붉은색도 뭐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한 가지 색이었거든요. 초록색 한 가지 색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지금 아마 나뭇잎들이 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엽록소라고 하는 것들 계속 만들어서 푸른색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중지한다고 해요. 생산을 중지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원래 형성되어 있던 색깔들, 이걸 뭐 안토시아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붉은색, 갈색, 노란색,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색깔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색깔로 변하는 그 과정 내지는 그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단풍이라고 보통 불러요. 늦가을에 그 나뭇잎의 색깔이 변화하는 자연현상 내지는 잎들의 변하는 색깔, 이것들을 단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단풍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잎들의 변하는 현상들이 사실은 단풍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 수업에서 이제 다룰 부분들은 단풍나무가 아니라 단풍이기는 한데, 그래도 단풍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인 단풍나무를 안 놓칠 수가 없어서 먼저 단풍나무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그 잎사귀 한번 그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잎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끝부분들을 묻힐 때 우선 그 물감을 묻히는 붓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채색붓을 선택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요거 채색붓이에요.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조금 더 긴 선붓을 좀 썼어요. 체랙붓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선붓을 쓰셔도 돼요. 근데 너무 긴 것들이라든가 끝이 뾰족해가지고 하는 것들보다는 약간 두툼하고 면을 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붓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선붓이라 하더라도 지금 좀 이렇게 끝이 예리하고 긴 붓들보다는 중간 정도 있죠. 통통하고 좀 어정쩡한, 그리고 길이 잘 들어있는 붓이 좋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자주 써서 그 길이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붓들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붓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짧은 채색 붓이나 아주 긴 선붓보다 중간 정도의 선붓을 사용해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선도 써야 되고 면도 써야 되고 둘을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색깔들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자, 여기 황토색을 먼저 윗색으로 제가 지금 완전히 무슨 갈색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얘가 황토색이에요. 이 색깔이 좀 황토색이고요. 그래서 이 황토색을 기본 색으로 먼저 깔고요. 제가 이따가 그 수채화 물감하고 한번 비교도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그 물감도 같이 비교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그래서 어떤 물감들이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지 충분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요 이제 여기다가 녹색을 살짝 얹죠. 그러면서 황토에다가 녹색을 섞으면은 연두빛이 나죠. 일단 그 빛 자체를 연두빛이 나는 노란색을 기본으로 밑색을 깔게요. 자, 그리고 자, 요 색은 이제 그 거의 먹색에 가까운 붉은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들을 살짝 채도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장치고요. 그 다음에 보랏빛이 돼버렸네요. 지금 제가 색깔을 엄청 많이 섞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요것들까지. 이렇게 색을 섞을 때, 이건 지금 제가 물만 쓰기로 했던 거니까 되도록이면 안 써야 되는 부분들 제가 좀 빼놓을게요. 자꾸 앞에 있으면은, 그것부터 쓰게 돼가지고, 단풍나무의 기본적인 모양, 형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것들 말고 조금 요 중간 정도까지 오는 그런 형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잡았던 부분들은 먼저 하나만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거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일단
그 기본 한 7개 정도 기본으로 가져갈 건데, 일단 5개를 먼저 기본으로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흩어지는 거 하나씩 얹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받쳐주는 것들을 하나씩 얹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요것들을 조금 더 이제 기교를 부린다면 여기 부분들이 또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살려주면은 훨씬 더 효과를 더 발휘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제 점점 더 잎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 아래쪽에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부분들 좀 생기죠. 모든 잎들의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기 이제 색감들을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입자로 그리면서 이제 완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젖은 상태에서 이제 인맥을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를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뻗어 나가는 부분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중앙, 그 다음에 이쪽도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먼저 물론 요 사이에도 또 가느다란 인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뭐 나중에, 그리고 요것들은 인맥들을 표현하실 때 먹색 자체보다도 먹색에다가 얘가 아까 표현했던 요것들 있잖아요. 짙은 색감들, 여기에다가 색으로 인맥을 그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대되는 색깔들을, 계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붉은색 계열, 자주라든가 아니면 연지라든가 이런 색감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걸 해가지고서 어떤지 아예 그어버릴 수도 있죠. 이 부분들이 색감이 조금 안 나면은 이제 먹색을 조금 끝부분에다가 묻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먹색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색감으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먹을 혼합해 가지고 이제 가도 되고요. 지금 제가 이 한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처음에 했던 양쪽으로 중앙에서부터 갈라졌던 요 인맥 부분들, 요 부분만 거의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요 획을 그릴 때 이제 방식들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획을 그릴 때는 보통 보면 붓을 끝 부분들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하나 이제 그을 텐데, 붓을 이렇게 해서 끝 뾰족해가지고 긋다가 점점 붓을 눕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속도가 늦어지니까 점점 눕혀요. 눕혔다가 점점 다시 세웠다가 세우면서 바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형태가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런 모양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다 따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도록 점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오는 이런 형태가 되도록 그리면 됩니다. 자, 먼저 그 연필이나 아니면은 다른 도구로 좀 표현을 좀 해놓고 거기에 또 맞춰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눕혀서 갔다가 살짝 드는, 있죠. 지금 제가 이제 몰골 형태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르구르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형태도 같이, 제가 너무 천천히 하니까 막 번지고 있네요. 다시 붓을 세웠다가 눕혔다가 다시 세우는 방식이죠. 완전히 이제 저희가 나뭇잎 그릴 때 하나의 표현 방식도 있죠. 이렇게 살짝 중간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끊었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처음에 이제 3개 정도만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기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일 긴 쪽, 지금 얘를 제가 맨 먼저 그렸죠. 요거를 맨 먼저 그렸으니까 양쪽으로 2개가 하나를 더 그려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작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뒤쪽으로 살짝 겹쳐지는 부분들은 그렇죠. 이렇게만 처리를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입자루를 그리면서, 입자루를 그리실 때는 여기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내려오다가 이 끝부분들은 사실 맺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맺혀주셔야 이 따로 떨어졌을 때, 나무와 따로 떨어졌을 때 얘가 효과를 발휘를 해요. 자, 제가 지금 한 번에 그리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것들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을 가지고 먼저 그려서 이번에는 선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이제 단풍 색깔을 좀 집어넣어야 되니까 붉은색을 넣어버릴까요? 붉은색으로는 사실 대자색으로 그리는 게 가장 무난해요. 대자색으로 그리는 게. 그래야 다른 색깔, 붉은색으로 가든 푸른색으로 가든 좀 넘나들기가 훨씬 더 쉽고요. 그렇다고 이것 자체가 푸른색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붉은색이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추는데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대자색에다가 약간 푸른빛이 조금 섞여져 있는, 그래서 대자색의 채도 자체를 조금만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 이제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외곽 형태부터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먼저 몰골로 하나를 찍어가지고서는 만들어냈던 거라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반대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요 가운데서부터 먼저 인맥을 그리는 거예요. 인맥. 자, 먼저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개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부분들은 3개를 그려요. 요거 봐서는 얘를 조금 더 여기서 거리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가장 길게 그리고, 양쪽을 그거보다 좀 짧게 그리고 또 밑으로 펼쳐지는 것들은 더 짧게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자, 지금 제가 그리려는 거는 요 단풍이 아니라 온단풍이라고 해서 양쪽에 막 갈라져 있는 그런 잎들을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선으로 메꾸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요거 그리기 전에서는 이제 입자루 방향도 역시 요 가운데 중심 부분들을, 중심 부분에 인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과 호흡을 같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인맥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막 꺾어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나중에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끝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뾰족하게, 그 다음에 멈췄다가 꺼졌다가 하고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죠.
대체로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번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리지 마시고 이걸 살짝 여기서 삐치듯이 떼고서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벌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벌려놔서 다시 이 정도면 충분히 내려왔죠. 자, 이 정도까지도 이상 됐으면 다시 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금 겹친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살짝 겹쳐서 이제 올라갈게요. 이 정도면 인맥을 조금 더 이쪽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많이 벌어졌나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옮길게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형태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을 이렇게 해도 바깥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멈춘 다음에 이렇게만 하셔도 형태는 드러나요. 대신 멀리 아예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을 당연히 그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인맥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 상태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인맥들이 여기서부터 벌어져서 이것들 잡아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들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요거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면 충분히 모양을 갖추고 있죠. 아랫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더 짧게 그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완성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 인맥을 그리실 때 특히 그 중앙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긴 인맥들 말고 그 사이사이마다 들어가는 짧은 인맥들 그릴 때는 거꾸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물론 거꾸로 들어왔을 때 끝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툭 치는 그런 방식들을 쓰셔도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또 바깥으로 나가는 살짝씩 사라져도 좋으니까 여기는 이제 맺히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외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인맥들처럼 여기를 맺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얘는 완전히 이제 채색으로 넘어가요. 채색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색깔들을 먼저 그러니까 채색화가 수묵화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수묵화 기법으로만 그린 것들이고요. 수묵화 먹을 때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선을 두르고 안을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그린 데다가 또 채색화가 하는 색감 자체가 조금 수묵화의 기본보다는 약간 중간 성격.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수묵 담채화 내지는 수묵 채색화. 엄밀히 말하면 수묵 채색화가 낫겠죠. 담채화라는 건 수묵 채색화인데 조금 더 연하게 칠을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색들을 먼저 쭉 펼쳐주세요. 그 잎이 색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또 진해지거나 더 어두워지는 그런 색들을 보인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가장자리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가운데서부터 진하게 해가지고 가장자리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장자리를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 있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도 연지색 같이 분홍빛을 담고 있는, 연지색을 물을 좀 많이 타면 이제 분홍빛을 담게 되는데, 그런 색감들보다는 황색 계열의, 주황색 계열의 그 물감이나, 아니면은 뭐 아예 그 주황색을 좀, 황토색을 타가지고서는 주황 쪽으로 좀 가시던가, 아니면 아예 홍색 물감을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지색하고 홍색하고 느낌들을, 연지색은 조금 더 어둡게 쓰면은 무겁고요. 그 다음에 또 가볍게 쓰면은 한없이 또 가벼워져요. 완전, 그래서 매화꽃 할 땐 그 분홍빛이 아주 맑은 분홍빛을 표현할 때는 오히려 이런 홍색보다는 연지색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일단 이를 가지고 먼저 칠할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칠을 할 때는 한 번에 칠을 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외곽서부터 먼저 겹쳐 칠하는 것들을 감안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서 색감들이 서로 얹혀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선을 살살 둘러도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물감들이 워낙 강하니까 물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도, 그렇죠?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자, 여기도 살짝. 자, 지금 제가 칠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수채화 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채화는 사실은 앞쪽 뒤에 있는 것들이 젖어 있는 상태보다는 되도록 마른 상태에서 칠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젖은 상태에서 칠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 색까지 밀고 들어와서 색을 섞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자, 요런 정도로 해서 약간 안쪽에 그 황토빛이 감도는 연두색, 좀 채도가 좀 낮은 연두색 내지는 황토색, 완전 노란색이라는 황색을 쓰지 마시고요. 황토색을 쓰세요. 황토색을 써서 채도는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가을의 나뭇잎들은 봄의 꽃처럼 채도가 높지 않아요. 채도는 낮은데 대신 강렬하죠. 색깔을 그래서 충분히 써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요 색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럴 때는 진짜 그 연집 색감이라든가 이런 색감들을, 연지 색감 자체만 가지고는 채도만 높아지고 색감만 변색이 되니까 여기다가 대자를 조금 섞고요. 그 다음에 아예 녹색을 조금 더 얹어 가지고 색깔을 좀 더 어둡게 갈 거예요. 어둡게 이렇게 끝부분만 이렇게 어둡게 간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살짝 이제 경계들을 만들어주는 효과들 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색깔 툭툭툭 뭉치면서 번지거나 하면서 뭉개졌던 이 끝부분들을 이제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살려주시는 동시에 그 잎의 가장자리 부분들을 더 진하게 하는 효과들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이렇게 끝부분들. 이런 방식을 쓰시면은 수묵화에서 표현할 수 있는 뭐 채색 방법으로 그리는 단풍 표현법들은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예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돼요. 같은 색감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거를 그 말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막 번져나가는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안쪽을 좀 더 가지고 그쪽 외곽에 이
뭐 이런 표현들을 나 하나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를 색을 쓰지 마시고 이쪽을 쓰는 거죠. 그냥 번질 거 감안하고서 안쪽으로만. 그렇죠?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이제 진하고 조금 밀도 그 물감의 양이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윗부분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색감이라든가 이제 번지는 정도로 봐서는 사실은 얘네들도 몰골로 한 번에 칠을 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먼저 황토색 깔고요. 그리고 대자색과 그 다음에 연지색이 조금 홍색이 같이 들어가죠. 이 홍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 대체로 안채 같은 경우는 일반 튜브 물감보다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요. 물론 색 자체는 농도가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에 와서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은 요 색깔 처리하는 방법들을 한 붓에 그리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붓에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 먼저 가운데 자, 터치, 그 다음에 둘, 자, 자, 지금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붓을 쓰면 쓸수록 터치들이 이제 서로 겹쳐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선들을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겹쳐서 메꿔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먹처럼 붓자국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대체로 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갈 텐데. 이해되셨죠? 대신 그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감의 밀도가 조금 낮거나 내지는 물기가 조금 많거나 그러면 많이 번져요. 뭐 계속 같은 데를 주변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계속 번지고 있죠. 이럴 때는 물감의 밀도를 조금 더 높이거나 물기를 조금 더 제거한 상태에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뻑뻑하고 딱딱한 그런 이미지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것들을 같이 응용을 하면서 표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이런 방식이 됩니다. 지금 근데 요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막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잎들 표현할 때 저는 그 늘 제가 자주 그리던 포도잎 그릴 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요. 포도잎을 요렇게 그리거든요.
경우는 조금 더 짙은 색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구멍. 모양들을 좀 내면서 표현해요. 지금 그 가운데 여기 부분들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듯한 부분들이 좀 생기는데, 자, 원래 위치대로라면 얘가 한 이 정도까지 위에 올라가셔야 돼. 여기 이 정도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돼야 중심에서부터 좀 흩어져가는 모양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써봤는데, 요번에는 저는 물감을 한번, 물감 중에 이제 수채화 물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작은 물감들을 이게 고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아예 판매되는 물감들인데, 쓰기는 휴대하면서 쓰기에는 편해요. 자, 수채화 물감하고 그 동양화 물감,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물감의 차이가 뭘까? 제가 맨날 근데 그 접착 성분이 조금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악교, 하나는 그 고무에 그걸 쓴다는데, 이제 뭐 근데 사실은 여기에다가도 그 피막을 입히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고무액을 같이 쓰는 사례들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의 문제지, 수채화 물감이냐 동양화 물감이냐, 이것들을 약간 이제 혼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어차피 물에 의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접착력도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양화 물감이 없어서 너무 구하기 어렵다, 그럼 바로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채색 방법들을 같이 혼합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자, 이번에도 좀 다른 색감으로 한번 해볼까요? 계속 조금 더 밝은 색감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끝부분에는 조금 더 짙은 색을 좀 얹어가지고, 자, 요것들은 그 각각의 이제 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특징들은 뭐냐면, 할 때마다 끝부분들을 좀 색을 묻혀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묻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양쪽을 균형을 먼저 맞추고 가야 되겠네. 잠깐만요. 터치들을 여기다가도 끝부분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면, 다시, 자, 이 양쪽으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모양들을 생각해서 너무 길지 않게, 길면은
퍼져버리니까 모양을 생각해서 그 시작되는 부분들을 좀 가운데 부분보다는 짧게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약간 지금 일부러 여기 이것처럼 단풍나무처럼 앞을 이 안쪽을 꽉 채우는 것보다는 중간에 비어나서 많이 갈라졌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인맥 입자루까지 이제 그리면 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안쪽 끝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살짝 점을 찍었던 우둘투둘한 돌기처럼 표현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하고 좀 같이 이렇게 어울려 줘야 돼요. 그냥 점만 따로따로 이렇게 혼합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점처럼 보이지만은 얘네들이 같이 잎의 색감들이 어울려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안쪽까지 들어오지 마시고요. 끝부분들에만 이렇게 몇 가지만 나중에는 좀 매끄럽게 가겠다 그러면 번짐이라든가 이런 우둘투둘한 돌기들이 좀 형성됐다 그러면은 따로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살짝씩만 얹어줘도 자기가 그 모양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상태로 그렸을 때 역시 이거 그린 거랑 똑같은 방법들이겠죠. 붓끝을 예리하게 해가지고서는 뾰족하게 그린 다음에 살짝 꾹 눌러줬다가 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면은 여기 하나의 획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 획은 할 때마다 끝부분들이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 끝부분만은 색깔을 맞춰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 짧은 부분들 조금 더 각도를 벌려 볼까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것도 이제 약간 여기 거리를 봐서 이 거리보다 약간 짧게 해가지고 눌렀다가 살짝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살짝 좀 많이 벌어졌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표현하는 것들로 이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각의 모양들은 지금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벌어진 이런 잎들이 되겠네요. 자, 저는 이제 수채화 물감도 써봤는데, 수채화 물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볼까요? 수채화 물감에서의 이번에는 저기서요, 은행나무 잎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은행나무 잎은 노란색이 훨씬 더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접시를 좀 바꿔볼까요? 새 접시로 다시. 그래서 지금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고 있어요. 수채화 물감의 노란색, 황색에 해당되는 노란색을 먼저, 역시 수채화 물감이라고 해서 종이 자체가 우리가 화선지에다 그리는 거기 때문에 동양화 물감처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쓰고, 그 다음에 황토색으로 중심색이 돼요. 황색을 우리가 보통 앞서서 그렸던 것들은 황색을 거의 안 쓰고 황토색을 기본색으로 해가지고서는 위에다가 얹었는데, 이 은행나무만은 그 조금 더 황색을 기본으로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황토색을 얹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릴게요. 그래서 외곽 형태를 그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야겠지만, 먼저 이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렇죠?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나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리고 먼저 얘네들 먼저, 그리고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을 조금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얘가 모양 자체가 어느 정도 부채꼴 모양이 됐다 그러면은 이 부채꼴 모양보다 요 끝에만 살짝 더 이렇게 벌어주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색깔들을 쓰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는 이제 대자색이 없지만 그래서 갈색 위주의 여기 있는 대자색을 좀 쓸까요? 혼합해서. 자, 이제 완전히 뭐 수채화 물감과 동양 물감 혼합된 그런 색감으로 가고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쓰는데, 지금 두 번째 거 쓸 때는 색감이 조금 더 짙어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색보다는 나중에 썼던 색인데, 거꾸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게요. 두 개 가볍게, 마치 이제 이건 손으로 그리시면 돼요. 손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도 이제 메꾸는 거죠. 자, 근데 메꾼다 하더라도 비어있는 부분들 좀 감안을 하고 메꾼 데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황토색 이라든가 조금 밝은 색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군데는 좀 비워두세요. 양쪽 다 뭐 두 군데 이상 비워주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끝부분들은 이렇게 약간 일부러라도 우들투들하게 그리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말끔하게 쫙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울퉁불퉁한 걸 유도할 수 있도록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입자루도 역시 노란색 계열인데 약간 더 짙게, 그리고 입자루 그릴 때는 속도를 좀 빨리 가셔야 돼요. 중앙 부분들을 있어 이렇게 빠른 입자루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노란색인데 지금 제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연두빛이 감도된 느낌이 드네요. 이건 사실은 연두빛이 아니라 이 대자색 때문에 그래요. 대자색 때문에. 색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은 이렇게. 지금 요 방사형에서 약간 벌어지니까 좀 과도하게 벌어진 느낌이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먼저 쓰면서 하는데, 이거에 이제 변형된 부분들, 그렇죠? 변형해서 원래대로 이제 제가 그렸던 방식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렇죠? 각도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죠? 각도를 요거보다는 조금 더 덜 벌렸어요. 그렇다고 뭐 아예 덜 벌리는,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하죠.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자색을 조금 더 섞은 여기서부터 다시 끝부분으로 이렇게 갈라 올라가면서
이건 반드시 안쪽 이 입자로 있는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입자로 있는 이 끝에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들은 약간 이제 굴곡이 있을 때만 강조하시고, 이게 오히려 밝은 색깔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약간 주름이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름 진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더 밝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제가 살짝 말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려놓으니까 이 굴곡들이 느껴지시나요? 얘는 선들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다가도 너무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넓은 터치들도 중간중간 몇 개가 같이 들어가주면서 이렇게 펴지는 부분들도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굴곡이 굵게 이렇게 그 우둘투둘한 그런 곡선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선들로만 해가지고 또 표현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은 밝은 부분들, 이렇게 들그려진 것 같이 밝은 부분들과 어두운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어두운 부분 사이의 결, 이런 부분들 차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길이를 막 그리지 마시고, 어떤 건 조금 더 끝에까지 거의 올 정도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중간에 그냥 슬쩍 몇 개만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굴곡이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서 막 기계적으로 규칙적인 모양대로 각도를 딱 간격 맞춰가면서 그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잎자루의 굵기에 비해서 잎이 조금, 얘는 좀 작게 됐네요. 사실 잎자루 굵기는 오히려 잎의 크기에 비해서 이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가늘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굵어지지는 않겠고, 왜냐면 굵어지면은 잎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채화 물감하고 그 동양화 물감하고 같이 이제 혼합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좀 혼합해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일단은 얘를 한번 써봤으니까 접고, 우리 동양화 물감만 가지고 이걸 한 방에 그리는 방법들 한번 볼까요? 조금 더 크게. 실제 나뭇잎 크기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네요. 지금 같은 색깔로 그리면서도 그 속도감,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누르는 힘과 속도에 의해서 얘네들을 조금 달리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 더 표현을 해보도록